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인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부적절하고 선동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호건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싫다.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306대 232로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수 270명을 훌쩍 넘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과감한 결단력인데요. 얼마 전 트럼프가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의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주식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주식 발행사는 더는 상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명확한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내 상장 폐지가 이미 확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영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2주 후면 종료되는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지켜오던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뒤 바뀔 새로운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한국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미국 연방 하원에 진출한 것인데요. 미국의 입법기관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중에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핵심 축이라 볼 수 있는 하원 의원직에 한국계 의원이 무려 4명이나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앤디 킴 민주당 의원은 뉴저지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미셸 박스틸 공화당 의원은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 영킴 공화당 의원은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의원은 워싱턴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특히 미셸 박스틸 의원, 영킴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3명은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역사상 한국계 여성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원 4명을 확보한 것도 최초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ACS 인구 현황 추산 자료에 따르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무려 18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50년 재미 한인 인구는 고작 10,000명에 불과했는데 지난 70년 동안 180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미 수년 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일본계 인구를 따라잡았습니다.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많은 한인 학생들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아이비리그에 진학했고,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검사, 프로그램 개발자 등 고액 연봉 직업을 가지며 미국 내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박병진 씨가 연방 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사들을 위한 한인 의사 커뮤니티 코러스닥이 탄생, 한인 의사 수는 무려 1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국 의사 수는 15만 명인데 이 중 무려 10%가 한국인 의사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 중 유일하게 일본계 인사들이 미국 내 정치에 다수 입성하며 미국이 일본에 유리한 법을 만들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 쏠렸던 이러한 트렌드가 한국으로 빠르게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고의 방역국가라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마스크와 진단키트가 부족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당시에 한인회가 미국인들에 건넨 의료용 마스크는 미국인들이 감동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뉴욕주에 21만 달러 규모의 한국산 의료용 마스크 35,000장, 의료진용 마스크 1,200장, 그리고 손소독제 5,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캐시 워컬 뉴욕주 부주지사는 한인사회의 의료용품 기부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나는 놀랐고 감동했다. 한인사회의 아름다운 기부가 힘든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전했고,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일궈냈다. 구호물자 기승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우정과 연대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계 미국 연방의원 4명이 당선됐다는 소식에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한국계 의원이 미 연방의회 진출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들은 단지 한국 피가 섞였을 뿐 미국인이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은 이들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매우 비관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이름 김영호, 영김 당선인은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고 되새겼다라고 전했고, 한국 이름 박은주, 미셸 박스틸 미국 공화당 후보는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듯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번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한국계 앤디 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라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앤디 김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5천만 한국인까지 놀라게 한 이 여성, 미국 연방의회에 한복을 차려입은 의원이 등장해 미 정가와 언론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워싱턴 DC 의회 이사당에서 열린 연방 하원 취임 개원식에서 다른 이들은 모두 정장이나 격식을 갖춘 드레스를 착용했지만 스트릭랜드 의원은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스트릭랜드 의원은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전쟁 참전 주한미군 출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계에 입문해 시의회를 경험한 뒤 타코마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직을 지냈습니다. 미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컵에 담긴 라면도 훌륭해요. 일본 라면보다 맛이 강렬하네요. 미국 대형마트에서 구매자들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현재 미국 내 운영되는 4,692개의 월마트 전 매장에 한국의 라면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크로거 등 유형 대형마트에도 입점해 있는 상황이죠. 이는 코카콜라나 켈러그 등 세계적인 회사들만이 가능했던 일이라 더욱 놀라운 상황입니다. 미국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라면이 신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의 반응에 맞춰서 어느 한쪽 면을 한국 라면 코너로 내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라면 시장을 점령하였던 것은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맛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한국 기업들로 인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토종 브랜드의 라면이 이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라면 등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의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K푸드로 통칭되는 한국 식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이전 한류에 힘입어 인기를 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단순한 호기심에서 맛보고 즐기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K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하며 36억 784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출액이 코로나19라는 악재로 11.2%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인들은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품, 특히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면역력 향상 식품인 홍삼은 중국, 일본, 미국에서 비약적인 수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각각 96.9%, 14.6%, 6.6%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5,448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도 면역력 향상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전체적으로 44.3% 늘어난 7,471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만 수출액이 36.5% 늘어난 3,84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김치 수출액의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도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김치 수출액이 61.7%가 증가했습니다. 특이하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접촉을 자제하게 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외식을 줄이자 집밥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음식점과 집에서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추장, 된장과 같은 소스류가 20.9% 증가한 1억 4,57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었습니다. 라면은 올해 전세계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4%가 증가한 3억 20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 등 문화 콘텐츠에 이어 국내 식음료 업계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무대로 영역을 넓혀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심과 CJ제일제당은 공격적인 선제 투자로 만두, 라면 등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K푸드 마케팅이 성공하여 2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농심의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성장한 1억 6,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월마트 전 매장에 신라면과 짜파구리 등 농심의 다양한 라면 제품들이 입점하는가 하면 올 하반기에도 크로거,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미국 내 굵직한 유통 채널에도 입점할 계획입니다. 농심 해외 영업 관계자는 짜파게티를 구할 수 없는 나라의 소비자들이 짜파구리 SNS 영상을 접한 뒤 현지 슈퍼나 마트에 짜파게티 판매를 요청했고 결국 수출까지 성사했다고 설명했죠. 짜파구리 관련 영상이 SNS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그간 짜파게티가 판매되고 있지 않았던 칠레, 바레인, 팔라우, 수단 등의 국가에도 러브콜이 이어졌고 판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미국 라면 시장에서도 짜파구리가 3위를 기록했고 신라면 겉면, 신라면 사발면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전체 11개 제품 중 농심 브랜드 4개가 랭킹에 올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농심의 인지도와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조사입니다. 외부 효과로 일시적인 붐이 일어난 짜파구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인 영화를 광고의 한 수단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농심은 지난 1971년 미국 시장의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라면 해외 매출액은 3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라면 블랙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1위 라면에 뽑혔습니다. 셰프, 평론가 등 전문가가 선정한 라면 수식 테스트에서 부드러운 매운맛으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미 국방성 의회에도 입점했습니다. 또한 이를 먹어본 미국 사람들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라면 중 단연 최고,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등의 평가로 신라면 블랙은 전세계 라면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맛과 품질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높은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신라면 블랙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49%가 성장한 1,35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CJ제일제당은 베트남 현지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8%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평균 약 30%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17년 1월 기준 한식 만두가 전체 딤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했으나 베트남 식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7년 말부터 뚜렷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딤섬 시장에서 한식 만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지화 전략 이외에도 CJ제일제당은 유럽과 러시아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식 갈비를 만두수에 적용한 정통 한식 만두를 출시하고 러시아에는 육향이 진한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춘 BBQ향 만두를 출시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미 시장 공략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3월 CJ제일제당 미국 법인에 비상이 걸렸었죠.
미국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냉동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었던 것입니다. 중국, 일본식 만두와 비교해 야채가 많이 들어간 한국식 만두는 미국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돼 최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집에서 간편히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를 찾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죠. 지난 3월 말에는 미국의 유명 셰프인 조지 듀란이 방송에 나와 부활절 특별 메뉴로 비비고 만두를 소개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과 뉴저지에 있는 주요 만두 생산 공장 2곳을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 100%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지 듀란은 지난 1월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비비고 뉴욕 팝업 스토어 행사를 계기로 비비고 만두를 처음 접한 후 비비고의 열렬한 팬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전직 푸드 프로그램 PD이자 현재 4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스타 제레미 제이코보비치는 최근 뉴욕 맨하튼 록펠러 센터 비비고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비비고 만두와 닭강정, 잡채, 비빔김밥 등 인기 메뉴를 시식하며 구독자들에게 K푸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을 앞세워 만두, 고추장 등 한국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중국으로 영역을 넓힌 CJ 제일제당은 2017년 중국 광저우에 비비고 만두 생산 공장을 3배나 증설했고 2018년 베이징 인근 요성에는 100억 원 규모의 조리냉동 설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비고 왕교자가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의 교자, 완탕 카테고리에서 지난 4월과 5월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제품 매출도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냉동만두는 쪄서 익히는 중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얼리는 반면 비비고 만두는 미리 찌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죠. 비비고 만두는 얇은 피와 꽉 찬 속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유지하면서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비비고 만두의 역할은 출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물용 만두는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두피가 두꺼운 경우가 많은데 CJ 제일제당은 반죽 시간을 늘리고 조리법에 맞게 재료의 배합을 달리해 피를 얇게 하면서도 터지지 않는 비비고 물만두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럽에선 김치, 갈비 같은 한식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류를 사용합니다. 한 교수는 식품산업에선 만두피 위쪽을 주름지게 접는 기술 같은 섬세한 부분이 성패를 가른다며 비비고 만두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일본 만두와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K푸드의 대표주자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극한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는 불닭볶음면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